고에 보면은 네. 명성황후가 마지막 죽는 모습을 담은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가 있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러니까 왕비가 예전 역사학자들은 그 방 안에서 죽은 걸로들 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방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밖에서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 마당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당에서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네. 인상입니다. 그 문서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네. 상처를 낸 다음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네. 국부검사를 했다. 국부검사는 왜 합니까, 근데? 그 옆에 이 뭐라고 써놓냐면은 네. 일본인이 네. 가소간호 너무나 웃기고도 누여운 일이다. 네. 왕비를 경복궁에서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 국부검사라는 것 속에 일본인조차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국부검사라고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가 더 처참해요. 그런 후에는 기름을 부어 소실했다. 근데 명성황후가 어느 순간에 죽었느냐는 어디에다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칼로 베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문서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문서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명성황후는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벗겨져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부어져서 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는 그 얘기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 학자들이. 네. 근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 근거가 바로 그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부검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본 이후에 뭐 또 다른 짓도 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미루어 생각합시다. 아니, 사실은 오늘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네. 그걸 이제 일본인들은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국부검사 한 거를. 네, 국부검사를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능욕을 사전뜻 그대로 찾아보면 그게 뭡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거죠.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이죠. 네.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조차도 그게 너무 처참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소요가 일어날까봐 네. 그게 이 사후 능욕이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사후라는 말은 없어요. 이미 상처를 당한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를 두세 군데 내고 바로 국부검사가 능욕이라면 바로 능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다음이라는 거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부검사했다 그러면은 검사라는 건 봤다는 걸로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표현은 잘못됐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기술을 했다면은 더 이상 차마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국부검사 옆에 괄호를 하고 가소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가소 너무나 웃기고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분노한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노여운 일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공사관에서 타전하고 일왕이 보고를 받고 잘했다. 제때 할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영국, 독일 네. 뭐 그 희미한 문서가 아니라 영국, 독일, 기타 이 전 세계에서 이게 다 보도가 되면서 그 열강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48명을 전부 잡아서 구속을 시킵니다, 일단. 네. 그럼 명성황후를 죽이지도 않았으면 자기 나라 그 공사를 비롯해서 그 48명 왜 구속을 시키면 왜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는 네. 잘못됐다. 허공에 담배 연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큰 불 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이제 그 일에 관련된 자를 일본이 신용으로 재판에 회부한다 이 말이죠. 잡아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그 일본의 교활함이 네. 어디까지 미쳐 있냐면은 그 와중에서 거기에 가담한 한국인도 당연히 있죠, 조선인. 네. 그 조선인 하나를 이제 우리 그 조선 정부에서 명성황후 사건에 가담했다 해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 사형당하는 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놈이 전혀 엉뚱한 다른 중죄인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그 둘에게 내가 시켜가지고 얘들이 민비를 죽였다. 네. 그래서 결국 그 48명이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걸 꾸며가지고 그 조선인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하던 게 문제가 없다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참 정상회담 하기가 싫네요. 한일 정상회담을 갑자기 하기가. 아까 그 문서에 보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인이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고 러시아 공사관에 얘기를 해왔다. 소개 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역시 그 시기가 보면은 1896년 2월이거든요. 교활하게. 그러면은 그게 일본에서 그 재판을 할 때예요. 네. 그때에 명성황후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호도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음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방위백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어놓은 일본인들의 그 마음,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오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네, 1분 정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요체가 네. 이게 명성황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독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 일어난 가장 큰 세 사건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 독도 강탈, 한일 병탄이거든요. 네. 한국 병탄이에요. 네. 그 세 개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도를 우리가 뺏겼다. 그거는 이미 명성황후가 능욕살해 당할 때 우리가 저항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약했다. 네. 한급불능 상태였다. 네. 그 상태에서 독도도 뺏어가고 나라도 뺏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도는 국제법 무슨 영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논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주장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또는 이 독도 주장에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참에 분명하게 가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교활한 작전. 아직도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은 다 일본의 교활한 전략과 작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다 죽인 것이다. 그리고 능욕을 했고 그냥 검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폭행까지 포함된 것들이 다 가소간호. 너무 여기서 웃긴다는 게 뭐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이런 웃음이겠죠. 분노한다 이런 얘기. 그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가서 무슨 뭐 앞으로 뭐 평화롭게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아베 수상에게 네. 명성황후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 네. 알겠습니다. 의해서 차례로 이 민항호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용으로 이용을 당했을 뿐입니다. 러시아 보고서 중 뮤텔의 증언서에는 대원군이 일본에 의해 이용당했음을 알게 하는 단서가 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2시 일본 군대는 대원군의 별장인 아소정에 침입한다.
대원군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강제로 끌어내 가마에 태운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다. 강창일 교수는 최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동원된 낭인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40대 전후에 조선에서 거주하던 지식인들. 그들은 조선의 현지 사정과 언어, 역사에 정통한 인물들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대륙 침략을 주장하는 극우 분자인 이들 낭인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낭인의 역할, 근대 일본의 대륙 침략에서 낭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시켜 놓는 부분이 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경우에도 낭인들이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죠. 1895년 10월 31일자 노스차이나 헤럴드 신문에 실린 보도는 낭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일본을 비판하고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범인으로 지목된 48명의 용의자를 일본으로 소환한다. 사건을 히로시마 재판소에 넘기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범죄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석방한다.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렇게 일본 정부의 결정권자였던 이노우에가 주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 명성황후를 왜 시해한 걸까요? 시해 현장에서 일본 행동대와 맞닥뜨린 사바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왕비가 어디 있는지, 왕비가 누구인지만 물었다. 시해범들은 왕비를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왕비뿐.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해범들은 왜 그토록 명성황후만을 노렸던 것일까? 서울대 국사학과 한용우 교수. 그는 명성황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규장각 관장으로 있을 당시 명성황후 국장과 관련된 의궤를 찾아내 해제를 붙여 재간행하는 작업을 했다. 성대하게 치러진 명성황후의 국상은 의궤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고종이 직접 지은 명성황후 행록. 이 행록엔 고종이 황후를 정치적 조언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적고 있다. 고종이 이제 그 대원군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이제 친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그 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 판단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 명성황후는 평소 그 독서량이 많고요, 학식이 대단히 풍부하고 또 판단력이 아주 칼날처럼 예민했기 때문에 고종이 그 황후의 지혜를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황후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고종을 위해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명성황후. 그것이 바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유다.
일본 세력에 의해 황후는 폐위된다. 명성황후 시해와 폐위 사실이 알려지자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하고 황후의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와 복수를 외치는 의병운동이 전국에서 확산된다. 이후에 이제 그 일에 관련된 자를 일본이 신용으로 재판에 회부한다 이 말이죠. 잡아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그 일본의 교활함이 네. 어디까지 미쳐 있냐면은 그 와중에서 거기에 가담한 한국인도 당연히 있죠. 조선인. 네. 그 조선인 하나를 이제 우리 그 조선 정부에서 명성황후 사건에 가담했다 해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 사형당하는 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놈이 전혀 엉뚱한 다른 중죄인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네. 그 둘에게 내가 시켜가지고 얘들이 민비를 죽였다. 네. 그래서 결국 그 48명이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걸 꾸며가지고 그 조선인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하등이 문제가 없다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참 정상회담 하기가 싫네요. 한일 정상회담을 갑자기 하기가. 아까 그 문서에 보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선인이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고 러시아 공사관에 얘기를 해왔다. 시간을 줄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역시 그 시기가 보면은 1896년 2월이거든요. 교활하게. 그러면은 그게 일본서 그 재판을 할 때예요. 네. 그때에 명성황후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호도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음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방위백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어놓은 일본인들의 그 마음,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오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네, 1분 정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요체가 네. 이게 명성황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독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 일어난 가장 큰 세 사건이 명성황후 살해 사건, 독도 강탈, 한일 병탄이거든요. 네. 한국 병탄이에요. 네. 그 세 개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도를 우리가 뺏겼다. 그거는 이미 명성황후가 능욕살해 당할 때 우리가 저항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약했다. 네. 한급불능 상태였다. 네. 그 상태에서 독도도 뺏어가고 나라도 뺏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도는 국제법 무슨 영토 이런 게 아니라 문고에 보면은 네. 명성황후가 마지막 죽는 모습을 담은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가 있어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러니까 왕비가 예전 역사학자들은 그 방 안에서 죽은 걸로들 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방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밖에서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네. 그 마당으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당에서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힌 다음 네. 인상입니다. 그 문서를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네. 상처를 낸 다음.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낸 다음 발가벗겨 네. 국부검사를 했다. 국부검사는 왜 합니까, 근데? 그 옆에 이 뭐라고 써놓냐면은 네. 일본인이 네. 가소간호 너무나 웃기고도 누여운 일이다. 네. 왕비를 경복궁에서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 국부검사라는 것 속에 일본인조차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국부검사라고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가 더 처참해요. 그런 후에는 기름을 부어 소실했다. 근데 명성황후가 어느 순간에 죽었느냐는 어디에다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칼로 베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문서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문서를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명성황후는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벗겨져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부어져서 타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 하는 그 얘기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 학자들이. 네. 근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명성황후가 이제 능욕당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 근거가 바로 그 이시즈카 에조의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부검사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부검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본 이후에 뭐 또 다른 짓도 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미루어 생각합시다. 아니,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네. 그걸 이제 일본인들은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국부검사 한 거를. 네, 국부검사를 능욕이라 그러거든요. 네. 능욕을 사전뜻 그대로 찾아보면 그게 뭡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거죠.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이죠. 네.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조차도 그게 너무 처참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소요가 일어날까봐 네. 그게 이 사후 능욕이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사후라는 말은 없어요. 이미 상처를 당한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상처를 두세 군데 내고 바로 국부검사가 능욕이라면 바로 능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죽은 다음이라는 거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부검사했다 그러면은 검사라는 건 봤다는 걸로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표현은 잘못됐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기술을 했다면은 더 이상 차마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국부검사 옆에 괄호를 하고 가소,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가소 너무나 웃기고 간호 같은 일본인이지만 그 분노한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노여운 일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공사관에서 타전하고 일왕이 보고를 받고 잘했다. 제때 할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영국, 독일 네. 뭐 그 희미한 문서가 아니라 영국, 독일, 기타 이 전 세계에서 이게 다 보도가 되면서 그 열강들이 그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우라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48명을 전부 잡아서 구속을 시킵니다. 일단. 네. 그럼 명성황후를 죽이지도 않았으면 자기 나라 그 공사를 비롯해서 그 48명 왜 구속을 시키면 왜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는 네. 잘못됐다. 허공에 담배 연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큰 불 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 씨의 이 과거사 문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논리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주장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또는 이 독도 주장에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참에 분명하게 가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교활한 작전. 아직도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은 다 일본의 교활한 전략과 작전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다 죽인 것이다. 그리고 능욕을 했고 그냥 검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폭행까지 포함된 것들이 다 가소간호. 너무 여기서 웃긴다는 게 뭐 깔깔대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이런 웃음이겠죠. 분노한다 이런 얘기. 그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가서 무슨 뭐 앞으로 뭐 평화롭게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아베 수상에게 네. 명성황후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 네. 알겠습니다. 의해서 차례로 이 민항호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용으로 이용을 당했을 뿐입니다. 러시아 보고서 중 뮤텔의 증언서에는 대원군이 일본에 의해 이용당했음을 알게 하는 단서가 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2시, 일본 군대는 대원군의 별장인 아소정에 침입한다. 대원군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강제로 끌어내 가마에 태운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다. 강창일 교수는 최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동원된 낭인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40대 전후에 조선에서 거주하던 지식인들. 그들은 조선의 현지 사정과 언어, 역사에 정통한 인물들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대륙 침략을 주장하는 극우 분자인 이들 낭인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낭인의 역할, 근대 일본의 대륙 침략에서 낭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시켜 놓는 부분이 있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경우에도 낭인들이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죠. 1895년 10월 31일자 노스차이나 헤럴드 신문에 실린 보도는 낭인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일본을 비판하고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범인으로 지목된 48명의 용의자를 일본으로 소환한다. 사건을 히로시마 재판소에 넘기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범죄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석방한다.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렇게 일본 정부의 결정권자였던 이노우에가 주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 명성황후를 왜 시해한 걸까요? 시해 현장에서 일본 행동대와 맞닥뜨린 사바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들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왕비가 어디 있는지, 왕비가 누구인지만 물었다. 시해범들은 왕비를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왕비뿐. 명성황후를 찾아내 시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해범들은 왜 그토록 명성황후만을 노렸던 것일까?